할머니, 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가야, 그게 바로 할머니 냄새란다. 이 한마디에 68세 한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 후로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온 이정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1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앉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바로 창문부터 열어요. 제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라며 깊은 상처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유독 자주 비는 경우, 손주들이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말입니다. 걱정했던 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한 냄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조차 차마 말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72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 그 친구가 작게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말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도 냄새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질 뿐입니다. 78살 한 할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고 실천해도 이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75살 한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하신 후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생활을 더 활발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왜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분들도 이런 냄새로 고민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들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상당한 양의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냄새가 날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에요. 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71살 한 할머니는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이 땀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73살 한 할아버지는 제가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집니다. 이것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물질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라고 의아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머리가 휘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입안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이 마르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69살 한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침 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 건강도 약해집니다. 치석이나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것들도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틀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에도 세균이 번식해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어떤 분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이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흡연이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도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개선을 보인 분들이 많습니다. 75살 한 할아버지는 원인을 알고 나니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는 이 원인들에 맞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모두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까지 몰랐던 핵심 포인트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냐고요? 네, 절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비싼 제품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에 미지근한 물 6컵 마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땀이 줄어들면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게 문제라면 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 수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전후 각각 1컵, 오후 3시 1컵, 저녁 전 1컵, 자기 전 1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72살 한 할머니는 한 달만 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줬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분 햇볕 산책입니다.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벼운 운동으로 적당한 땀을 흘리면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38도에서 40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온도로 20분간 욕조 목욕을 하면 더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할 핵심 부위 3곳입니다. 노인 냄새의 90%가 이 부위에서 나는데 대부분 제대로 씻지 않고 계세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털, 특히 두피가 중요해요. 머리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만 감고 두피는 대충 하시는데 두피야말로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을 꼼꼼히 씻으세요.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어 세균 번식이 심합니다. 발 냄새는 온몸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76살 한 할머니는 평생 목욕해 왔는데 이 방법대로 하니 냄새가 확 줄었어요. 손주가 다시 안겨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앞서 설명한 피지 성분 변화를 늦추려면 항산화 식품이 필요해요. 토마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붉은색, 보라색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몸속 산화를 막아 냄새를 줄여줍니다. 수분 많은 과일도 중요합니다. 오이, 수박, 배, 멜론 같은 음식들이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도와 몸속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구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해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로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 쌓인 세균이 입냄새의 주범이거든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만 닦아도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침구 관리입니다. 한 번 입은 옷에는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물 많이 마시기, 햇볕 산책,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새 핵심 부위 꼼꼼히 씻기,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구강 청결 유지하기, 옷과 침구 자주 세탁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75살 한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손주들이 제 방에 안 들어와요 라며 우울해 하셨는데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변화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손주와 멀어지고 외로워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생활을 더 활발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72살 한 할머니는 6개월 실천했더니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텔레비전을 봐요.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하면 새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